사람들이 요새 인생 사진을 막 찍어요. 인생 사진. 인생 사진 찍는다고 막 절벽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을지언정 나 인생 사진 찍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생 사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인생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가? 왜 그럴까요? 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왜 내 인생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근데 남기고 싶어요. 근데 왜 그 모습을 남기고 싶을까요? 그쵸, 맞아요. 그게 그 모습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거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쵸?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인생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인생사진에 담긴 내 모습이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쵸? 이게 우리 의식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무의식이 느끼는 경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으로는 영원히 남는 게 있다고 느껴요. 근데 의식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미디어든 뭐든 막 쏟아붓는 게 돈만이 중요해? 너 돈을 추구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돈이 중요한가? 이러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인생 사진에 이렇게 막 돈 막 몸에다 발라놓고 찍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인생 사진이 사람들이 이건 내 인생 사진이야, 내 인생샷 하나 건졌어라고 올리는 사진을 보세요. 그때 어떤 모습의 자기를 찍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우물 할머니의 인생 사진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사진을 찍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 약간 감이 오시나요? 지금 할머니가 그 사진 찍을 때 할머니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하루에 밀가루 수제비 한 끼밖에 못 먹고 있었어요. 1964년은 쌀은 귀하고 미국에서 그 원조 밀가루가 들어오던 시절이라 밀가루 값은 무지 쌌어요. 그래서 제일 싼 밀가루로 그것도 하루에 딱 수제비 한 번밖에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그리고 그 할머니 자세를 보면 아마도 허리가 굽으셨다는 게 느껴져요. 허리가 굽으셨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지금 허리를 딱 펴고 계시죠. 팔을 뒷짐진 것도 이제 안 펴지는 허리를 피려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의 마음을 한번 좀 느껴봐 주시면 좋겠다. 그 할머니는 그 조선 왕실에서 먹던 그 물을 길어다 마시던 그 우물을 지키던 분이에요. 북촌의 우물 할머니인데 그 이 할머니가 이 1906년인가 지금 원본 기사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906년인가에 그 왕실의 우물을 지키던 노인네가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대신 그 우물 관리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물이라는 게 항상 돌봐주지 않으면 토사가 쌓여서 우물도 막히고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1906년 당시에는 순검 2명이 병사 2명이 우물을 지켰대요. 왕실에서 떠가는 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떠다 마실 수도 없고 순검 2명이 지키고 있고 사진 보면 문도 있죠. 문 평상시에 닫아놨다가 왕실에서 물 뜰 때 이 가마가 오는 거예요. 무수리가 가마 타고 물 들어오면 그 기사를 보면 할머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스레 이제 우물을 떠서 그 무수리한테 건네주는 그 일을 하셨던 거죠. 1906년이죠. 불과 얼마 뒤에 나라가 망했죠. 1906년에 이 할머니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28살 새색시였답니다. 남편이 있었고 둘이 같이 그 일을 했는데 좀 이따 나라가 망했죠. 근데 이 할머니는 계속 우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조선 왕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왕 고종임금, 순종임금 다 살아 계시고 왕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동네 사람들도 우물에 손을 안 댔고 임금님이 계신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죠. 임금님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다 우물물 길어 먹던 시절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왕실에서 안 떠가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 우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한테 먹을 거를 계속 갖다 줬대요. 우물 관리해 달라고. 왜냐면 역시 우물은 관리 안 하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를 계속 갖다 줬기 때문에 이 우물 관리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죠. 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이 할머니한테 계속 먹을 걸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바쁘니까. 점점점 이제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1964년 돌아가실 무렵에는 이제 밀가루를 하루 한 끼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계속 그 왕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이 할머니가 죽기 얼마 전에 왕이 돌아왔어요. 일본에 잡혀있던 영친왕이 귀국을 했죠. 그 기사 보시면 이 할머니가 막 애통해하죠. 왕이 오셨는데 내가 나가서 맞이했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서 내가 못 나간 게 한이다. 왕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58년 동안. 이때 그 할머니가 기다린 게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일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할머니한테는 우물을 지키는 게 소중했던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각자 소중한 일이 있겠죠. 인생에서 소중한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가령 그 임금이 유능했는가 무능했는가 중요하지 않죠. 옛날 사람 마음가짐으로는 군사부 일체라 임금은 부모님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유능하다 무능하다를 떠난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상징인 거죠. 이 할머니한테 우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남아서 전해질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신문 기사도 났고 마지막에 이제 신문도 나고 하니까 이제 유명해져서 그런지 이제 요양원을 좀 가시자 이렇게 이제 신문사에서도 권하고 관공서에서도 권했나 보죠. 근데 할머니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우물 곁에서 죽겠다. 그래야 우물도 외롭지 않고 나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이 할머니의 인생 사진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루 한 끼 먹던 시절이지만 그 우물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자세를 고쳐 잡는 거죠. 저런 게 인생 사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창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할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오늘 이따 저희가 뭘 준비했냐 하면 이 보구물인데 보구물. 옛날에는 복준물이라고 불렀대요. 복을 주는 물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 물을 마시면 그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고 애가 없는 사람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래서 복을 주는 물이다. 그래서 왕실에서 떠가는 동안에는 일반인은 못 마시는데 이게 보구물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일반인들도 마시고 싶어 하니까 정월 대보름날 하루만 특별히 왕실에서 이제 일반인도 떠가라고 허가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에는 몰려들어서 그물 떠다가 마시면서 한 해의 복이 나에게 오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구물인데 지금 거기다 이게 옛날 복정이었고 임금님이 떠가시던 물이다 이렇게는 표지판이 있는데 할머니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청에다가 이 할머니의 얘기가 너무 소중한 얘기다. 이걸 좀 거기 넣어달라. 그리고 지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없는 물인지 좀 검사를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면 이게 음용수로 합격이다라고 좀 밝혀달라. 그리고 마시려면 사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좀 더 깊이 파서 밑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로구청에다가 그것도 좀 해달라. 그렇게 좀 요청을 공문으로 하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서촌에서. 거기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참 큰일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백송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서촌에는 저희가 백송 할머니 그 백송이 너무 방치되고 있어서 종로구청에다가 거기 좀 쓰레기 좀 치워달라 공문 보냈더니 치워줬어요. 그리고 그때 공문 보낼 때 혼자 보내면 안 되고 좀 여러 사람이 연명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도 들여다보고 신경 써주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 얘기를 표지판에 좀 넣어주시고
마실 수 있게 좀 깊이 뚫어서 좀 해달라. 그러면 여기 멋진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공문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시는 길에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종로구청에 보내면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하면 구청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참 중요한데 할머니의 마음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또 돌아가셔서 좀 이 종로에 북촌에 이런 멋진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복음을도 한번 좀 가보시고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바뀌어요. 그 공동체가 바뀌어요. 공동체가 바뀌는 건 별게 아니죠.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지구촌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인생 사진을 찍는가 말씀드렸고, 우물 할머니 인생 사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건 여기까지 이제 1시간 강의를 준비했는데 뭐 대략 맞은 것 같습니다.